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물하기 좋은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영상의 기획은 사실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이 제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고 또 제 동생의 생일이기도 해서 그럼 이참에 선물하기 좋은 책을 소개해보면 좋겠다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책을 고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책을 선물 안 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요즘에 생일 선물로 간편하게 기프티콘 많이 보내시잖아요. 뭔가 커피 한 잔 보내기는 아쉬워서 케이크까지 합쳐진 쿠폰을 보내면 거의 책 한 권 값이 나오고요. 또 제가 많이 보냈던 게 치킨. 그런데 요즘에 치킨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렴한 선물을 한 건 아닌데 남는 게 없는 느낌? 이럴 바에는 좋은 책을 선물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선물하기 좋은 책 이렇게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 나름의 세 가지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읽기 쉬운 책. 생일 선물로 코스모스, 모스크바의 신사 뭐 이런 책 주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책 선물의 좋은 점이 나중에 만났을 때 그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책은 너무 어둡지 않은 책. 생일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책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밝은 책을 골라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 소중한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책보다는 어느 정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해 봤고 그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제가 너무나도 좋게 읽었던 책 5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비온 라티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처음 보고 읽게 됐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종이책으로 다시 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책의 부제가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이에요. 숲속의 현자. 그러니까 숲속 승려분이 쓴 에세이집입니다. 그래서 뭐 명상, 불교 사상, 내려놓음 이런 소재들로 한 글이 담겨져 있고요. 제가 무교이기는 한데 이런 불교 사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에크하르트 툴레의 이 순간에나 이 책도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류의 책들은 거의 대부분 해탈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쓴 경우가 많아서 좋은 글이기는 한데 나와는 다른 삶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와닿지 않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 책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작가 소개를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의 작가인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스웨덴 다국적 기업에서 26살의 나이에 임원이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탄탄대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작가님이 갑자기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이제 나도 앞으로 나아갈 때다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무작정 사직서를 내십니다. 승려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뭐 접시 닦기 알바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문학 공부를 한다던가 기존에 하던 일을 살려서 어떤 국제기구에서 소소하게 일을 하시긴 하는데 예전 직장에 비해서는 미래가 보장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가님은 행복하지만 불안한 그런 생활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하거나 아니면 막 접시 닦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작가님의 인간다운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태국에 명상 수업을 한 달 동안 가게 되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숲속 승려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숲속 승려가 쓴 에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또 이 작가님은 승려의 길을 한 17년 동안 잘 살아오시다가 또 갑자기 집에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회사를 그만둘 때는 내가 고통스러웠던 삶을 끊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 승려의 삶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실 때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속세의 길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둘 때야 그 젊었을 적에 패기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이런 뭐 어디서 온지 모르는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이미 중년의 나이가 된 무직의 남자의 삶은 굉장히 암울했는데요. 특히 십몇 년 동안 돈이라는 관념 자체를 생각해오지 않고 사셨던 분이 그 물가 비싼 유럽의 현실 세계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암담하셨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울증에 걸려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랬던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 쓰여져 있고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작가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가님은 루게릭병을 얻어서 지금은 현재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 힘든 사람도 있었으니까 너는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뉘앙스의 책이 아니라 이 작가님이 어떤 행복을 쫓아서 산 삶이 아닌 내 자신의 내 내면의 목소리 내 내면의 모습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더 와닿았고 그래서 더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도 있어요. 또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다 부합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작가님이 글을 너무 재미있게 쓰십니다. 소재가 불교 사상, 명상 이런 거라고 하면 딱 봐도 재미없는 책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 작가님이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드는 그런 잡생각을 담은 에피소드도 있고요. 또 승려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싸울 것 같고 다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숙녀분들도 싸우기도 하고 또 막 뒷담화도 하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여튼 그러니까 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를 담아서 계속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했고요. 이런 위트도 있고 또 작가님이 좋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작가님이 조금 힘들고 흔들리는 과정에서 작가님의 좋은 스승들이 작가님을 잡아주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담겨 있어서 좋은 글귀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각각의 에피소드와 연관되는 토마트 산체스 작가님의 그림이 실려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책을 전자책으로 읽어서 그림이 실려있는 책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쭉 이제 에피소드를 읽고 마음이 약간 몰랑몰랑해진 상태였는데 딱 토마스 산체스 작가님의 그림이 딱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이어져 왔던 그런 감정들이 그림을 보고서 딱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의 소중한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스라 작가님의 깨끗한 존경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선물하기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이 책은 이스라 작가님이 존경하는 분들과 나눈 인터뷰를 담은 책이고요.
자신이 존경하는 분들과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글 전체적으로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애둘러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분들은 정혜윤, 김한민, 유진목, 김원영 님이신데요. 김한민 작가님은 초면이긴 하지만 다른 작가님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이분들의 책을 한 권 이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푹 빠져서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정혜윤 작가님은 라디오 PD이기도 하시면서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작가님입니다.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나 9.11 테러의 유족분들처럼 어떤 깊은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PD님으로 유명하시고요. 김한민 작가님은 아무튼 비건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비건, 동물권, 환경운동을 이끌어 가시면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는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진목 시인님은 식물원, 거짓의 조금, 딥속타비아 등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작가님인데요. 제가 유진목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제 인스타에도 조금 길게 글을 남겨놓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때 작가님을 외강, 내강의 아이콘으로 비유했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작가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영 작가님은 작가이기도 하시고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또 예술가이기도 하신데요. 아마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라는 책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떤 편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의 소개를 들으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좋은 책이어서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라고 조금은 간접적으로 내 취향을 나의 가치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조금 선물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아 작가님의 글이면 좋을 게 뻔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슬아 작가님은 어떤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장을 조금 수정해서 내보낸다고 하세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고 뭔가 인터뷰를 존경하는 마음이 듬뿍듬뿍 담긴 그런 문장들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정혜훈 작가님의 인터뷰에 실린 세월호 유족분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세월호 유족분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때 너네 시신장사하냐, 보상을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말이 턱끝까지 나오지만 절대로 뱉을 수 없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어지간하면 너도 한번 겪어봐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혜원 작가님은 내가 이분들을 어떤 연민이나 이타심으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슬프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용감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깊을 수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는다고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어떤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건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갑자기 너무 무거운 얘기로 빠졌는데 그렇게 막 무거운 책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책이다. 너무 좋은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두 번째는 이스라 작가님의 깨끗한 존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책은 소설책인데요. 바로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 사심이 듬뿍 담긴 책이기도 하고요.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다 테드 창을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 가지고 온 책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이제 다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덮으면서 너무 좋았다. 또 하나의 좋은 작품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은 굉장히 많지만 그냥 갑자기 야, 너 소설 뭐 좋아해? 뭐 소설 뭐 추천해 줄 거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딱 떠오르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라든가 또 테드 창의 작품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역사는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테드 창의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테드 창의 작품이 SF 소설이기는 하지만 너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쉽게 추천하고 선물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소재 자체는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의식 자체가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허구적인 부분들을 그냥 이야기 읽듯이, 스토리 읽듯이 가볍게 읽어가면서 진행해 주셔도 이 테드 창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재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읽는 내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실 거예요. 저도 테드 창의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 테드 창 작품을 한 번도 읽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테드 창의 초기 작품 8편이 담겨 있고요. 그 이후에 9편의 작품들은 숨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이 첫 작품을 발표하신 게 1990년도인데 3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표하신 작품이 18편밖에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작가님은 전체 내용을 머릿속으로 완결을 다 지으신 다음에야 소설을 쓰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소설 쓰는 걸 아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허구적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해서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이미 완결된 이야기를 글로 옮기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등장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어떠한 마지막 결말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 드는 굉장히 완성도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작품들을 쓰십니다. 예를 들면 첫 작품인 바빌론의 탑을 보면 이 작품은 바벨탑 신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에요. 신이 있는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작품에서는 탑을 이루고 있는 어떤 재료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탑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이 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고요. 또 영화 컨택트의 원작으로 유명한 네 인생의 이야기에서는 처음부터 막 글의 시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 얘기했다가 미래 얘기했다가 과거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시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결말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런 형태를 취했던 그런 구성이 와, 정말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또 이것 말고도 어떤 약물에 의해서 인간의 지능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완전 극한까지 발달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인물과 주인공과는 약간의 그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서로 대결을 펼치는데, 이게 또 이제 단순한 막 두뇌 싸움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스포가 될까봐 깊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정말 극한의 능력을 가진 두 인물이 대결을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있고, 또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 인간들의 세상을 그린 작품도 있어요.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신이 있다는 걸 아는 세상에서도 과연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신의 부하인 천사가 시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내를 죽인 신을 믿어야 되는 남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천사의 시원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다리를 잃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신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여자가 어느 날 또 천사의 시연을 통해서 다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인물들을 그려내면서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괜히 많은 영화 감독들이 테드 창의 작품을 영화화시키려고 욕심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재미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또 어떤 지적 쾌락까지 있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가볍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책인 어반북스에서 나오는 문장 수집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의 제목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문장들을 수집해 놓은 책이에요. 아마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책의 주제는 바로 Love Myself입니다. 정체 모를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위안과 용기를 건네는 단 하나의 문장을 찾아서, 무수히 많은 언어의 홍수 속에서 문장 수집가가 첫 호에 수집한 문장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요게 아마 첫 번째 호인가 봐요. 저도 요걸 선물 받았는데, 단순히 그런 명언이나 이런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는 책이었으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짜잔! 너무 예뻐서입니다. 이렇게 각 문장들마다 어울리는 폰트와 디자인으로 이렇게 페이지 한 장 한 장씩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똑같은 형식의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각 문장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세련된 폰트로 되어져 있잖아요. 바로 칼 라거펠트 디자이너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역할만 할 줄 안다. 바로 내 자신.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또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책이 아니라 그냥 오늘의 운세처럼 한 페이지를 무작정 딱 펴서 그 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읽어보고 곱씹어 보면서 나한테 울림이 있는 문장이면 핸드폰에다 찍어 놓기도 하고 필사도 해보는 그런 활동을 추천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냥 침대 머리맡에 두고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도 깰 겸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펴서 큰 소리로 읽으면 뭔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아무리 책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셔도 자기한테 귀감이 되는 문장 한 구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절을 이 책에서 찾는다면 그 구절이 나온 뭐 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그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이런 확장의 기회까지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용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책 자체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Love Myself밖에 주제에 대해서 모르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장 수집가 검색하셔서 여러 가지 주제 찾아보시고 선물하고 싶은 주제로 골라서 선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바로 이 어반북스의 문장 수집가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책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책은 릴케의 편지가 담긴 서한집인데요. 이 책의 부제인 찬란한 고독을 위한 릴케의 문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고민들, 예를 들면 뭐 불안, 고독, 사랑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릴케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글들이 모아져 있는 책입니다. 일단 릴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기 때문에 편지 글이기는 하지만 산문시를 읽는 것처럼 문장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나 어떤 고민거리라던가 불안함을 항상 갖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너무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TV 강연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안감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게 어떤 불안감이 생겼을 때 그 불안함에 대한 어떤 시작점이라든가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면서 어떤 음악을 듣는다던가 TV를 본다던가 유튜브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에만 휩쓸려 가기 때문에 정작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점점 더 불안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꼭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강연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책에 릴케도 이 젊은 시인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불안함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고독을 느끼면서 내면을 들여다봐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쓰인 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책에서는 이 젊은 시인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항상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인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요. 그런 소년에게 릴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아직 매우 젊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를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물음 그 자체를 닫혀있는 방처럼 아주 낯선 말로 쓰인 책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당신이 해답에 맞추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그 해답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산다는 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지금은 물음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당신은 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먼 미래의 어느 날 해답 속으로 들어가서 해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 속에 조용하고 형성하는 가능성을, 특히 행복하고 순수한 삶의 본래적인 자세로서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자신을 뻗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는 것은 깊은 신뢰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의지에서 당신 내부의 어떤 필요에서 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 근래에 탑건을 봤는데 톰 크루즈가 루스터에게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그냥 해라. 그래서 릴케도 젊은 시인에게 일단 너 자신을 믿고 그냥 해봐라. 물음에 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물음에 따라서 너를 믿고서 살아가다 보면 너는 어느새 해답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 책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젊은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또 다른 편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사랑 이야기는 아니고 동등한 아픔을 갖게 된 한 여인과 릴케가 나눈 편지입니다. 앞에서 젊은 시인과 나눈 편지에서는 약간은 멘토적인 느낌으로 그 소년을 보듬어주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 뒤의 편지에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어떤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느낌의 편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도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이런 책들의 좋은 점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말을 얼굴을 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위로는 책으로나 글로밖에 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 성격상. 그래서 이 책이 더 선물용으로 끌렸던 게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문장들을 이미 릴케가 써서 만들어 놓은 편지들로 대신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선물용으로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하기 좋은 책 5권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은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린 책은 5권이지만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읽은 책은 11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골라놓고서도 막상 그 책을 추천하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어두운 책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건 또 호불호가 너무 강할 것 같기도 하고 책이나 사람이나 모두에게 사랑받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좋은 책이니까 그냥 조금 가볍게 골라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5권을 추려왔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린 책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선물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한번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